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월 20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96,000달러 플러스 1%, 이더리움 플러스 2%, 리플 5%, 사기코인 놀라있는 솔라나 제하고는 모든 코인들 약간씩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기대감으로 539달러 신고점 갱신하고 있고요. 코인시장도 나스닥 상승의 기대감 속에 하락 속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월 끝나기까지 열흘 정도 남아있는데 연준이 금리 인하하기는 당장에는 어렵지만 러우 전쟁 종전 속도 빨라질수록 코인이나 나스닥에는 긍정적이죠. 비트코인 도이어스 57.9%로 약간 내리면서 리플 위주로 알트코인 반등하고 있습니다. 새벽 동안 연준 FOMC 나와서 금리 동결 장기화로 부정적일 수 있는 시장이지만 최근 시장 주도하는 이슈는 러시아 전쟁 종료이고요. 미국 러시아 고위직들 사우디 만나서 며칠째 협상을 했고 러시아에 긍정적으로 협상 종료는 되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만날 것이다. 분위기 좋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2017년 임기 1기 때도 러시아 푸틴하고 관계가 좋았었고 이번 고위직 회담으로 트럼프와 푸틴 직접 만날 수도 있다 여지를 남겨두었고요. 트럼프 대선 내내 러시아 후원받는다는 루머도 많이 떠돌았지만 러시아 친화적인 트럼프이기 때문에 바이든 때보다는 훨씬 더 종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기대감이 큰 거죠. 러시아 전쟁 종료되면 미국 기업들 우크라이나 복구에 집중 투자할 수 있고 반도체 핵심 자원인 히토류 지분 50% 가져가고 미국 군대 주둔시켜서 우크라이나 방어해주겠다 협상 중입니다. 대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만 협상한 종전은 없다. 폭발한 젤렌스키 사우디 방문도 취소를 하는데 우크라이나 분위기는 좋지가 않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패싱하고 미국 러시아 단둘이 만나서 협상하고 끝내는 것을 원하진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아프간처럼 더 큰 혼란 올 수 있다 겁떠주고 있는데 약소국인 우크라이나가 당장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죠. 그나마 경제 제대로 돌아가려면 러시아 점령한 동부 지역 넘겨줘야 되고 전쟁 빨리 끝나서 남아있는 영토나 보전을 해야 됩니다.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국민들 어떻게 선택을 할지 미국 끌어와서 평화로 돌아설지 아니면 전쟁 지속할지가 관건이죠. 우크라이나가 미국 없이는 전쟁 지속 못한다는 점 러시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통해서 우크라이나 드론 날리고 러시아 탱크나 북한 군인들 방어를 하고 있는데 스타링크만 철수한다 이야기 나와도 우크라이나 미국과 협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한국도 걱정입니다. 대통령 탄핵 결과 빨리 나와야 북한군 러시아 참전도 미국과 협상을 할 수가 있고요. 한국 패싱하고 미국이 직접 북한군 철수 위해서 북한과 이야기할 거다 소식이 나오는데 한국도 낱말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새벽 동안 FOMC 의사록 공개가 되었고요. 트럼프가 관세 우려에 금리나 신중히 하겠다. 무역 정책이 인플레에 미칠 영향 확인하고 금리 내린다는 파월과 연준 위원들 입장입니다. 핵심 내용은 트럼프가 하고 있는 무역 이민 정책이 잠재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강력한 소비자 수요 영향을 포함한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둔화되는 과정을 방해할 수 있냐 없냐를 보고 신중하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시장에서는 최소 5월까지는 연준이 금리 동결을 밀어붙일 거라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은 코인 시장에 부정적이지만 러우 전쟁 종전은 긍정적인 이슈로 리스크를 해칭하고 있고요. 나스닥 오르면 코인도 같이 상승한 걸로 비트코인 최근 하락은 했지만 10만 달러까지 5%면 회복이 가능하고 이더리움도 당장 추가 하락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러우 전쟁 종전 기대감으로 539달러 연일 신고점 갱신을 하고 있고요. 슬금슬금 오르고 있죠. 그리고 우리 XRP 4,000원 플러스 3.9% 업비트 반등 왔는데 브라질에서 세계 최초로 리플 ETF 현물을 승인을 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승인되고 나면 다음은 미국, 캐나다, 유럽까지 승인될 수 있다. 기대감에 가격이 4,000원 회복을 한 거고요. 하지만 정말 리플이 새로운 호재로 반등 시작할까 아니면 개미 꼬시기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이 800원, 1,000원 구간에 매수 안 하고 4,000원 급등하니까 여기 고점에 올라타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리고 중경투가 3,000원대 후반 팔아라고 시그널 드렸는데 중경투 시그널 보고도 리플 가격 5,000원 더 오르니까 팔았다가 못 참고 또 5,000원에 매수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중경투 설명하는 내용 듣고 어떻게 선택할지 확실히 판단을 잘 하시고요. 브라질 21년 비트코인 ETF부터 8월 솔라나 현물 ETF까지 코인 ETF 승인은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리플 전 급등했던 솔라나 보면 24년 8월 여기 구간에서 브라질 ETF 승인되었고요. 리플보다 6개월 일찍 바네크나 21세어스 솔라나 ETF SEC 신청을 했습니다. 미국 자산운용사가 먼저 ETF 신청만 했을 뿐인데 브라질은 증권감독원에서 바로 ETF 통과까지 하는 신속한 모습 보입니다. 하지만 브라질 ETF 상장되고 나서 솔라나 가격 보면 ETF 보조로 반등은 왔었지만 한 달 내내 계속해서 빠졌고요. 쌍봉 정도 나온 거고 다시 30만원에서 17만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특히 브라질 ETF 통과죠. 바네크나 21세어스 ETF 신청으로 30만원 찍었지만 약간 반등의 세력들 매도 늘어나면서 긴 꼬리로 하락 오는 구간이 있었고요. 여기 하락에 개인이나 기관들 많이 팔았는데 브라질 ETF 보제로 솔라나 가격 방어하고 연말 비트코인 상승, 트럼프 당선으로 40만원까지 솔라나 가격도 상승을 했습니다. 당장에는 브라질 ETF 호재가 안 나왔다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대세적인 움직임이 쉽지 않아 보였고요. 거기에 리플도 솔라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솔라나처럼 움직일지는 선반영의 가능성은 떨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이미 블랙락사나의 그레스케이, 바네크 21세어스 모두 다 ETF 신청한 상황인데 솔라나처럼 ETF 신청을 했었다면 가격은 6개월 전부터 고점이었다 볼 수 있고요. 솔라나 최근에 아르헨티나 대통령 사기 코인으로 27만원 여기 핵심 라인 못 지켜주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도 브라질이 21년 3월 26일 여기 최고점 구간에서 상장을 시켰고요. 캐나다 2월보다 한 달 늦었지만 미국보다 3년이나 빠르게 브라질 비트코인 ETF 상장을 시켰습니다. 리플 ETF도 브라질이 먼저 김치국부터 마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4월에 폴에킨스 새로운 SEC 의장 상원 청문회 통과되고 임명이 되더라도 우선적으로 리플은 항소를 철회해야 되고 그 다음에 ETF 상장되는 순서이기 때문에 빨라도 미국에서 ETF 상장은 하반기가 될 수가 있죠. 트럼프와 코인 자문단 역할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속도는 바이든 때보다 빨라질 듯 하지만 당장 몇 달 안에 리플 ETF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나스닥도 신고점 찍었지만 이제 상승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자금들이 낙수 효과로 빠르게 리플로 들어올지는 미지수인 거고요. 그리고 브라질의 전체 코인 보유량을 보면 왜 비트코인이나 리플, 솔라나 ETF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한 점 알 수가 있습니다. 브라질 기간 보유량은 1400밀리언으로 캐나다, 독일, 스웨덴, 스위스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의 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브라질 정부 주도로 코인 투자 권유는 하고 있지만 실상 투자하는 사람들은 적은 걸로 무엇보다 개인들의 GDP, 소득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 가지고 코인 매수하는 비중이 상당히 적다. 투자하는 사람만 투자하는 정도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기간 보유량 1등인 미국 보면 12만 4천 밀리언으로 다른 나라들 모두 합친 것보다 미국이 3배, 4배는 더 많은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브라질의 전체 코인 보유량 보면 한국의 업비트보다도 훨씬 더 작은 상황이다 보시면 됩니다. 업비트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작년 12월 기준으로 1만 4천 개 보유하고 있고 코인원은 260개, 빗썸은 103개, 코비 25개, 코박스는 3개 순서이고요. 빗썸이 시장 점유율 30%로 업비트 파일을 가져오곤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103개로 만약에 코인시장 하락 크게 오면 빗썸의 리스크가 매우 크다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중심으로 코인 ETF,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 리플, 솔라나는 점차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들 수익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거래소들 핵심 가치인 비트코인 개수까지 적다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브라질도 1400밀리언으로 한국 업비트 10분의 1 수준이다 봐도 무방하고요. 그럼 리플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가장 중요한 것은 리플 새로운 호재보다도 121선 여기 빨간색 라인입니다. 여기 빨간색 라인 터치를 하는 순간 솔라나처럼 빨간색 라인 꽈배기처럼 올랐다 내렸다 할 수 있지만 솔라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리플 투자자들도 대량 배도할 가능성도 높다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 한국 업비트 개인들뿐만 아니라 리플사 갈링하우스 CEO 또다시 락업 해제 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월에 이미 5개 락업 해제해서 5,000원에서 4,000원 가격을 낮췄고 여기서 한 번 더 락업 해제한다면 리플 가격이 당장의 1만원, 2만원 상승보다 4,000원, 3,000원대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대신 비트코인이 또다시 15만 달러, 16만 달러 상승하면 리플도 작년 솔라나 40만원처럼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리플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보다는 빠르면 열흘, 늦어도 3월 초 만날 수 있는 빨간색 121선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보고 투자하셔도 절대 늦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